지바겐만의 특성이 있나요? 지바겐만의 특성, 이름이 지바겐, 그거 특성 하나.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오늘 차량은 지바겐인데요, 제가 사실 지바겐을 예전에 소유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또 지바겐을 주변에 타시는 분이 있어서 지바겐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지금 차량은 지바겐 G450D 디젤이고요. 지바겐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는 차량이죠. 중고가도 미쳤고 450D에 대한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G63을 이제 소유를 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차량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저도 G450D를 꽤 기다렸었거든요. 한 3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는데 그 차량이 이제 컬러가 단종이 돼서 다른 컬러로 줄을 서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기다린 게 다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 중간에 저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해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헤리티지 1950 버전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추첨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뭐 벤츠의 여러 사정으로 해서 해약당했어요. 사실 제가 출고를 안 한 게 아니고 해약을 당해서 그 차량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G450D 같은 경우는 저랑은 좀 인연이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제 생각에는 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승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G63을 탔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불편했었던 기억도 되게 많아요. 근데 불편했었던 기억들이 사실 뭐 이 G바겐 특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의 상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땠냐면, 그때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뭐 한두 살 이랬나? 낮잠을 자고 수시로 차에서 잠을 잤는데 이 문 닫는 소리 촥 아시죠? G바겐의 그 시그니처 촥 경첩 소리가 나면 아이가 놀래서 막 깨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G63을 타서 붕붕붕붕붕 되니까 이 배기음 때문에도 아이가 제대로 잠을 들지도 못했고 해서 와이프한테 좀 많이 혼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G450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배기는 아예 없고 일반 뭐 디젤 차량이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배기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뭐 경첩 소리는 여전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성은 정말 좋은데 누구에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400D랑 G450D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뭐 달라졌죠.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졌는데 저는 딱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MBUX, 원래 터치가 안 됐었는데 이 터치가 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젤의 출력이 조금 늘어났죠. EQ 부스트라고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정차 시에 조금 정숙하고 시동 시에 좀 도움을 주는 EQ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나? 사실 이거 환경 구제 때문에 한 거지 뭐 이 차를 더 좋게 하거나 뭐 그렇게 위해서 만든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르고, 뭐 레이아웃도 뭐 조금 다르고 여기 MBUX 달라지고 핸들 달라지고 뭐 디자인 달라졌는데 그래도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출력은 총 367마력이고 이제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장은 생각보다 작아요. 4820mm. 그래서 뭐 5m가 채 안 되죠. 그런데 또 운전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꼭 스페어 타이어 확인하셔야 돼요. G바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찌그러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센서랑 이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를 많이 데미지를 입은 차량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는 2.6톤, 꽤 무겁죠.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에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고요. 제로백은 5.8초, 그래서 준수하죠. 5초째 안에 들어왔다는 거 보면 그래도 367마력으로 이 차량을 끌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연비는 실제 데이터 주행은 하진 않았지만 8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3000cc 디젤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자동 변속기 하면 대략적으로 뭐 고선에서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느꼈었던 인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인데,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물론 지금 모든 차량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 차량 구입하려면 거의 뭐 2억 원 초반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디젤 이 G바겐 2억 초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 돈이면 그냥 G63 살 것 같아요. G63은 가격 차이도 안 나고, 사실 G63에서 느끼는 그 퍼포먼스나 진짜 G바겐에 대한 느낌은 G63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GV63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G450D를 택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차량이 왜 인기가 많냐면 중고가 방어가 미쳤어요. 정말 지금도 이 시대에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그 프리미엄도 뭐 2, 3천이 기본 베이스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고해서 타고 되팔아도 감가가 없고, 감가가 없는 이유는 이 차량이 되게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출고할 때도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서약서를 쓸 정도로 외국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국내에 배정되는 수량도 극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방어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G400D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내려왔지만 한동안은 정말 이게 맞는 금액일까 할 정도로 좀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G450D가 또 단종이 된다고 하니까 프리미엄이 꽤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디자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G바겐을 아시는 분들만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느끼지, 사실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고, 하지만 원래 G바겐의 특성인 이 본넷 위에 깜빡이, 그 다음에 동그란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사각 형태의 큐브 박스 디자인,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MBUX가 좀 달라졌다, 버튼 드릴류가 좀 달라졌다, 여기 밑에 그리고 MBUX 관련 버튼도 좀 달라졌다, 그게 전부. 그 이상은 제가 탔었던 G63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 송풍구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G400D가 이게 검정색이었는데 450D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G63과 똑같은 실버톤으로 변경이 돼요. 그 외에 가죽 처리도 거의 뭐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크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3000cc 디젤 타고 있잖아요. 같은 레인지로버를 타고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350마력이고 이 차 같은 경우도 367마력에서 마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마력을 가지고 있고 그 차 대비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시원시원함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대신에 좀 차이가 있다면 소음이나 진동이 좀 이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프레임에서 오는 그런 진동도 당연히 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진동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각 디자인이다 보니까 시속 80km만 넘어도 이제 후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가는 토크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량에 367마력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부족하지는 않다. 시내 주행이나 평상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차량이 승차감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400D도 그거는 시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450D 지금 타고 있고 G63을 타고 있잖아요. 승차감이 제일 좋아요. 정말 제일 부드럽고 G63보다는 단단함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불쾌한 건 없고, 그렇다고 완전 편안함은 아니고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저한테 세 가지 승차감 중에 뭐가 제일 좋냐,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그럼 이 450D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G63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맛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동승자나 이런 분들이 좀 편하지 않는데, 이 450D도 뭐 극락의 편안함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을 부분에서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다. G400D보다도 하드웨어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세팅값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값을 봤을 때 지금 450D가 거의 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탔었던 오프로드 차량 중에 브론코 있거든요. 브론코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차량이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딱딱함이나 이런 것들이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탔었던 것 중에는 디스커버리 4가 있는데 그거만큼은 아니고요. 디스커버리 4랑 비교할 만큼 승차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오일 쇼버 승차감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G450D를 편하려고 타시는 분은 없죠. 사실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이 타고 요즘 뭐 0포티라고 해서 40대 초반 분들도 많이 타시고, 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일반 멋내기용, 뽐내기용 이렇게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승차감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야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높아요. G바겐 같은 경우도 차고가 높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개방감 하나는 되게 좋거든요. 이 개방감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앞유리창이 되게 작아요. 보시면 뭐 사람들이 정말 한 뼘, 두 뼘, 세 뼘이면 끝날 정도의 작은 유리창을 갖고 있는데, 대신 이 작은 유리창이 이 기울기가 눕혀져 있는 게 아니고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한 면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고가 높아서 위에서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이런 오프로드 차량의 높은 전고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 운전하기는 편해서, 그래서 여성분들도 G바겐을 많이 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G바겐 하면은 진짜 흔해지고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G바겐 하면 멋스럽잖아요. 정말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이 헤리티지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도 멋있고 계속 멋있게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G바겐에 대한 수요는 끝없이 늘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곧 단종이 될 예정이고,
차량이고, 그 다음에 EQ580인가? G580? 전기 차량 나왔잖아요. 그 차량도 뭐 지금 있는 G바겐하고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게 갈 정도로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뭐 G450D를 중고로 구입하시거나 뭐 아니면 앞으로 조금씩은 출고가 되니까 그 차량들을 소유하셔서 오래 타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좀 진동은 조금 2억원대 차량에 맞지 않게 디젤의 진동은 좀 심한 것 같아요. 6기통이고 뭐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저 입장에서 불쾌스러운 정도의 진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뭐 장단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반박시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골목길이 좀 어려워요. 골목길이 어려운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운전하기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옆에 있는 바퀴나 팬더가 차량 차체보다도 좀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옆에 숨겨져 있는 5, 6cm 좌우에 그런 바퀴에 팬더가 있다 보니 그 부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고, 또 하나 유턴 반경이 꽤 커요. 회전 반경이 타각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은 더 한번 후진을 해서 빼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G63 같은 경우는 전 진짜로 정말 힘들었던 거 주유소가 한 번 타면 400km, 500km밖에 못 타거든요. 진짜 500km 탄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주유소를 찾아야 되고 고급유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G63 같은 경우는 엔코에서 넣잖아요. 셀프 주유소는 2번 넣어야 돼요. 15만원 넣고 다시 또 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싫었어요. 주유된 부분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저한테는 G63을 타면서 연비가 나쁜 거는 뭐 돈으로 해결한다고 쳐도 주유소에 가야 되는 건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보통 2km, 4km 뭐 막히면 3km 뭐 고사대로 왔다 갔던 것 같은데, 진짜 고속도로에서 깃털 중 해야 6, 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탱크는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유소 갔던 게 정말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50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비가 최소 2배 이상은 되니까 2번 갈 걸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400D 같은 경우에 터치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MBX가 지금은 터치가 되는 걸로 변경이 됐으니까 단점으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사람다워졌죠. 아직도 뭐 그런 거 대비하면 편의성은 너무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터치는 넣어줬다.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공간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 좌우 폭은 차폭 말고요. 실내 폭은 제 생각에는 아반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반떼 정도 폭이 되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열은 성인 남자는 못한다. 레그룸도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고 기울기도 그렇고, 지금 또 피디님 또 구겨져 있어요. 우리 피디님 지금 무릎이 또 구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뭐 사실상 1, 2열만 운영을 하고 2열 같은 경우는 잠깐 사람이 타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부분도 G바겐이니까 되게 넓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넓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G바겐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직사각형이 아닌 스퀘어 모양이에요. 높이나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뭐 긴 짐을 적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백 같은 경우도 적재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뭐 대각선으로 뭐 공중에 띄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폴딩해서 접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애프터마켓에 사용하는 G바겐 같은 경우 2단 적재함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퀘어다 보니까 2단 적재함을 만들어서 밑에 공간 따로 1단으로 쓰고 위에 공간 따로 쓰고 해서 위에다 골프백을 적재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있는 스퀘어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시트 있잖아요. 말이 안 되게 좁아요. 애가 발을 구부리고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의 카시트를 사용하는 건 불편함이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360도 회전 카시트를 아이를 태우고 다녔는데 1열을 다 당겼었어야 돼요. 앞에 엄마가 타지 못하고 1열 다 당겼고, 엄마가 뒤에 무릎을 단체로 그렇게 탔었던 기억이 있어서 뭐 아이를 카시트를 태우고 한다, 특히 영유아를 태운다, 회전형 카시트를 태운다, 불가능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G63을 타 채널에서 리뷰한 게 있거든요. 한번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더 상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뭐 소재는 뭐 어쨌든 가죽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알칸타라? 뭐 알칸타라가 정식 명식은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고, 톤도 어쨌든 블랙으로 통일되어 있고 해서 조금 좋고, 그 다음에 2억 원이 넘는데 아직도 통풍을 안 넣어준다. 통풍을 안 넣어주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G63은 넣어주고 왜 G450D는 안 넣어주냐. 이것도 2억에 육박하는 차인데 생각 좀 해라 벤치야. 그래서 좀
대부분 애프터 마켓에서 뭐 1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순정 버튼 살려가지고 통풍 시트 만들긴 하시는데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해요. 2억이 넘는데 통풍 시트 하나 없는 게 아예 애시당초부터 안 만들었으면 몰라. G63은 넣어줬잖아. 근데 왜 400D랑 450D는 안 넣어주는 건지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차라리 넣고 100만원 더 받아요. 100만원이나 2억원이나 뭐 사는 사람은 느껴지지도 않는데 왜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짧게 G50D를 타면서 뭐 제가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450D 안 살 거냐? 너무 사고 싶어요. 제가 싱글이네요. 네, 너무너무 사고 싶고 너무너무 편하고 승차감도 진짜 G63 되게 편하고 해서 좀 사고 싶은데 사실상 저한테는 맞지 않죠. 제가 혼자 출퇴근을 탄다 그러면 바로 구입합니다. 출퇴근에 2억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싱글들이나 미혼이시거나 뭐 캠핑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하기 때문에 부담 없고 그다음에 멀리 지방을 가더라도 그냥 디젤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점수라고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이 차를 능가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예전에 브론코를 탔을 때도 브론코도 진짜 멋있다. 지바겐과 비슷한 맥락을 하는 그 원형 램프랑 각진 뭐 이런 결국엔 지바겐인 것 같아요. 지바겐의 i20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새로운 지바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시고 멋을 중시하신다면 저는 이 차량을 한번 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 대한 감가 방어가 좀 괜찮거든요. 뭐 한번 경험을 하시고 되파시다고 해도 큰 손해가 없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으시거나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분들은 절대 고려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아이가 있을 때 사고 결국 후에서 판매를 하게 됐고 지금도 살 수 없는 이유가 뭐 사실상 현실에 맞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적재도 일단 힘들고 공간도 좁고 풍절음도 심하고 안락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 패밀리카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돈이면 그냥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더 스포티한 차량을 원한다. 그럼 차라리 카이엔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이엔을 탔었을 때도 카이엔에 대한 더 만족이 더 높았거든요.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공간감도 있고 적재량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차량 구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카이엔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본다고 하면 저는 X7이나 X5 이런 쪽을 보시는 게 패밀리카로서는 더 적당할 것 같아서 금액에 맞춰서 패밀리카를 보는다는 시선으로 보면 뭐 1억 원 언저리 부분에서는 X5, 디스커버리 5, 뭐 디펜더 뭐 그 정도 뭐 제네시스까지 넣어준다면 제네시스 G80 고선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그레이드로 간다고 하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카이엔 X7, 뭐 GLS 그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등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G바겐이랑 레인지로버인데 레인지로버 사야죠. 패밀리카인데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금액대별로 SUV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보다는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타실 텐데 이 차량을 타시면서 뭐 도심 주행에 불편함이 있냐?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할 수 있을 정도고 감성을 더 충만하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저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럭셔리 SUV 중에서 개성이나 클래식함을 좀 중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오늘 G450D 간단하게 타봤는데요. 오랜만에 G바겐 타니까 또 이 차 역시 또 설레네요. 제가 차량을 탈 때마다 설레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으로 있던 차량들은 언제 타도 좋은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차량 또 더 좋은 빌딩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빌런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지바겐이랑 브론코랑 타셨을 때 뭐가 더 재밌었어요? 재미 너무 어렵다. 재미는 사실 두 개 다 있었거든요. 두 개 다 재미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재미였던 것 같아요. 지바겐은 차량을 타고 다니는 그런 나만의 즐거움이 좀 있었고 브론코는 뭔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내가 정말 와일드해지고 정말 액세서리 하나 꾸밀 때마다 내가 정말 자연으로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인데 뭐냐면 오프로드를 내가 브론코 타고는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지바겐은 오프로드 가자고 하면 아껴주고 싶어. 이런 느낌?